제가 올해 환경적인데 수상작들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비평을 하거나 평가를 하거나 이럴 건 아니고요. 그럴 입장도 아니고, 전국의 조경학과 학생들이 졸업작품 겸 해서 하는 건데, 저도 같이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이 자연성의 회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라이트하게, 대상 하나, 뭐 금상 하나, 은상 둘, 동상 세 개, 그리고 입수한작들인데,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동상 이상의 작품들만 역순으로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림동 고시촌에 이제 소위 녹두거리라고 하죠. 저는 이제 거기 건물의 반지하를 퍼블릭 스페이스로 개발하는 이런 건데, 사실 사이트 자체가 막 참신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옛날부터 되게 문제가 많아가지고,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신림동이라는 고시촌, 뭐 도림천과 관악산의 연결, 경사지에 지어진 약간 난개발, 이런 여러 가지 도시적인 이슈를 다 함축하고 있는 사이트여서 이제 설계 수업이나 계획 수업에서 많이 사이트로 하고, 특히 서울대에서 많이 하는데요. 근데 이 반지하라는 특수한 레이어를 타겟으로 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이 좀 되게 신선했고, 뭐 자연에 대한 거를 대부분 생태적으로 이제 해석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인구 소멸, 기후 변화, 경제 위기 이런 것들이 가장 도시적인 구조와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거 환경의 변화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인구가 감소하고 이제 공실이 많아지고 이제 유유부지가 많아지면 이런 반지하 같이 퀄리티가 낮은 사이트들부터 없어질 거란 말이죠. 새로운 기회로 포착해서 이제 조경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그 어프로치가 저는 되게 신선했다고 보고요. 여기 이제 메이킹 필름 영상에서 그런 것들이 역사적으로 잘 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처음에 이게 반공호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용도 변경돼서 주거가 되고 뭐 이런 거 적지 분석, 그쵸? 물에 잠기는 수위에 따라서 타이포로지를 나눠서 뭐 저수에 더 목적을 둘 건지, 뭐 유틸리티에 공간 활용이 더 목적으로 둘 건지, 그리고 또 생태적인 이제 것들, 뭐 저류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잘 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전략이나 이런 게 꽤 완성도 있게 이제 좋았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이런 빌딩들이 어쨌건 사적 소유권을 공공의 공간으로 치환을 하다 보니까, 이 필로티 밑에 이제 물이 고이고 뭐 공기 정화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어프로치가 있긴 한데, 사실 어쨌건 건물이 기존에 있는 지하를 날리고, 이렇게 날려도 이제 구조적으로나 이런 문제가 없는지, 저류하고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어적으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진행했으면은 더 신뢰도가 많이 올라갔을 것 같다. 뭐 이런. 그리고 조금 이제 프로그램을 짤 때 주변 지역의 컨텍스트랑 연계해서 이용 관계에 맞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발전시켰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다. 이 정도? 참신한 주제였다고 생각입니다. 또 다른 동상이고, 여기는 이제 황등석산이라고 기존에 이제 화강석 채굴하던, 이제 뭐 광산부터 시작해서 이런 채굴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브라운필드 사이트로 새롭게 나오고 있는 건데, 사이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어떤 문화적 가치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그래서 여기도 개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랜드스케이프 아키텍트의 관점으로 미리 이런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보다시피 굉장히 도미넌트한 지오메트리와 공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이트가 가진 잠재적인 가치를 잘 발전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역사부터 시작해서 땅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시대의 레이어들을 축적해서 이제 보존하고 새로 디벨롭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을 제시를 했고, 좋았던 점들은 영상에서 보시면 꽤 전체 다 아주 높은 밀도로 디자인을 하신 건 아니지만, 공간적으로 이 층이 가지고 있는 레이어들을 잘 살려서 설계를 하시려고 많이 신경을 쓰신 것 같고, 생태적인 회복을 해서 개발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어떤 휴유증을 좋은 방향으로 하시려고, 이런 것들을 또 이런 되게 메모리얼적인 이미지들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꽤 구체적인 디자인들이죠. 이런 것도 좋고. 되게 좋은 사이트, 일단 사실 조경대전 같은 데서는 어떤 사이트, 어떤 주제를 잘 선택하는지가 또 되게 이슈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잠재력이 높은 사이트를 고르는 것 같고, 디벨롭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 것들은 형태적으로 이 켜켜에 쌓여있는 굉장히 도미넌트한 지오메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이트 디자인을 발전시킬 때 미학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런 층들, 이런 테라스 형태, 그렇죠? 잘 녹여들어서 형태적인 미학을 잘 가져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램프 같은 것들은 조금 지금 약간 겉도는 느낌이 좀 있어. 생태적인 해법들을 제시를 많이 하긴 했지만 조금은 뎁스가 약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여기 정확한 오염 상태나 이런 이 생태 복원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것들 구체적으로 제시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이 공간 구조를 어떻게 잘 살려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보다 조금 생태 전략이 이 공간의 색깔에 비해서 평이하게 들어간 이런 느낌? 근데 이제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자산들을 잘 해석을 하고 컬처럴 히스토리 공간을 만들려고 디벨롭을 하시는 부분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동상이고 앞에 주제들이랑 또 완전히 다르고, 이거는 제주도 해안,
생태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려고 했는데 서울이 아니어도 그럴 수도 있고 주제 자체가 앞에 거에 비해서 명확하게 딱 제시되는 거라기보다는 제주 코스트라인에 대한 해안 생태계를 중심으로 다 전체적으로 다루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화산 지형으로부터 발생한 이 버나큘러라고 할까 로컬이죠. 로컬 이 생태적인 구조들. 그래서 그런 점들을 섹션에 대한 되게 시스템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도 고유의 그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스터디를 되게 꼼꼼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다 이렇게 원투원으로 대응하는 전략을 잘 제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가장 이제 주요한 문제는 그 축사나 뭐 농약 이런 폐기물들이 이 화산 지형 내부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켜서 거기서부터 모든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됨으로써 그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그 제주도의 비즈니스까지 다 이제 무너지는 이런 그 제주도 해안 생태계의 분명한 문제로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전략들을 여러 가지 층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제주도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요 메트리들에 대해서 원투원 대응 전략을 짜진 거거든요. 이런 되게 지역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렇게 풀어왔던 게 꽤 전문적인 어프로치였다고 해석이 됩니다. 조금 이제 약간 아쉬운 부분은 이런 지금 잘피숲 조성이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섹셔널한 공간 구조를 바꾸고 생태 환경을 새롭게 조성을 해서 식물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정화하는 식물 정화 이 시스템을 쓴 건데 조금 더 이 식물 정화 시스템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고민을 좀 해보면 굉장히 장기적인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하늘공원이나 미국의 프레시필드처럼 근본적인 그 오염 원 자체를 차단을 하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친환경적으로 복원한다. 이럴 때 쓰는 전략인데 지금 축사나 만약에 이런 부분들에서 오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면 이 오염원이 쌓이는 속도가 식물이 정화하는 속도보다 월등히 빠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정화 시스템을 섞어서 도입을 하든지 오염원에 대한 근본적인 차단 전략을 선 제시하고 그 후에 생태적인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하든지 그 장기적인 프로세스를 갈 때에 그 사이에 어떤 여기 지역 주민의 로컬 산업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또 그 사이에는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타임 페이징에 따라서 전략을 조금 더 긴밀하게 제시했었으면 더 완성도가 높은 안이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재미는 아니었고 특히 이제 제주도라는 특수한 사이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게 되게 좋았고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개의 은상인데 본의 아니게 두 개의 은상 모두 이제 꿀벌 사이트도 다르고 대응 전략도 되게 다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꿀벌에 관한 내용들이 어떤 걸 의미하냐면 기후변화, 환경위기 이런 데서 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미시생태계가 파괴되는 게 진짜 무섭거든요. 예를 들면 뭐 호랑이 종이 뭐 멸종한다. 중요한 문제지만 그거는 동물 보존에 관한 더 윤리적인 측면이 크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거는 이 미시 생태계가 파괴됐을 때 그걸 바탕으로 환경 자체가 달라지고 이걸 기반으로 한 산업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미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게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꿀벌 같은 작고 다개체 종들과 어떤 생태적인 것들과 비즈니스가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것들이 꿀벌이라는 아이콘으로 가시화된 것 같고 이게 환경 생태계가 바뀌고 꿀벌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가 죽어서 지역점으로 연결되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한 측면을 잘 이해하신 것 같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땅을 생태적으로 복원을 해서 꿀벌 서식지에 최적화되게 에코시스템, 체인, 저인 것들, 토양 개선, 서식지 개선, 이런 되게 생태적으로 꽤 높은 수준의 전략들을 제시하신 것 같고요. 되게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셨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제주도 이거랑 다른 거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명확한 비정 오염원들로부터 인한 직접적인 오염이라면 여기는 이제 그 생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서식지가 무너져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꿀벌에 대한 서식지를 새롭게 조성을 하고 생태적으로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전략을 짜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프로치는 다르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생태적인 접근이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생태적인 거에 집중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공간적으로 어떻게 디벨롭이 되는지 도시생태공원 오픈 스페이스로서 어떻게 차별성을 가지고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지역성을 대응할 수 있는 구조재생의 방법으로서 새로운 비즈니스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지역 커뮤니티가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생태적인 회복 전략, 공간적인 조성 전략 그리고 커뮤니티 디벨롭먼트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 이 세 가지가 되게 유기적으로 복합적으로 디벨롭이 돼야 하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런 부분에도 일부 전략을 취하시긴 했지만 조금 더 두 개가 이렇게 비슷하게 디벨롭 됐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여기서 꿀벌이긴 한데 여기는 제주도 애월. 근데 이제 기본적인 문제 의식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 꿀 농장들이 폐사하고 있고 생태적으로 계속 무너지고, 근데 생태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폐사가 되는 건데, 논리 구조를 정리하면 다수하죠.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 환경의 파괴, 생태 환경의 파괴를 통한 생태와 동시에 생태 비즈니스 모델이 같이 죽어서 이제 지역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전시키는 뭐 이런 거죠. 그럼 반대로 이제 생태 환경을 회복하는 게 주요 베이스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런 스파 패치 네트워크처럼 큰 스케일이 다 공간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점선면의 네트워크로 인식을 해서 그 네트워크적으로 이해를 하는 이런 전략을 썼고요. 프레시퀴즈에서 많이 썼던 전략인데요. 꽤 성실하게 다 입체적인 이런 그래픽 다이어그램들을 만들어 가시면서 스파 패치 네트워크에 대한 대응 전략을 짜셨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태적인 것들, 지역 관광, 비즈니스 모델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신 것 같아요. 그거 이제 B라인이라고 이렇게 명칭하셔서 아주 열심히 지역의 생태 비즈니스를 다룰 때 있어서 필요한 여러 가지를 다 균형적으로 다루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고, 근데 이제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잡으니까, 스케일이 굉장히 크게 잡으면 이게 전략에서 설계로 넘어가지 못하거든요. 필연적으로 이렇게 부분 핵심적인 사이트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취하는 식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공간비보다는 콜라주에 가깝게, 컨셉 콜라주에 가깝게 아무래도 나오게 되고, 전략은 알겠지만 그래서 공간이 어떻게 바뀌는지 이거에 관한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이런 이제 프레시퀴즈 같은 작품들이 그런 생태적인 내용을 다루면서도 꽤 공간적으로 전반적인 이 레이어와 인프라,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되게 균형 있게 다루려고 많이 노력을 해서 생태 적용으로서의 디자인과 전략이 적절히 완성도가 있는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참고해서 디벨롭 하시면 큰 스케일의 생태를 디자인적으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 레이어 개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여기는 금상인데요. 대한방직 부지. 여기도 뭐 이제 브라운필드죠. 원래 공장 부지였다가. 여기는 앞선 팀들이랑 되게 다른데 전략보다는 디자인에 더 비중을 준 팀이고요. 전략은 되게 명확하긴 한데, 전략은 되게 명확해요. 분명히. 왜냐면 브라운필드를 어떻게 재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되게 명확한 가이드라인들이 있으니까 보존 가치가 있는 산업 유산들을 프레임들을 남기고 주변 맥락이랑 연결을 시켜서 생태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기존의 이제 건축물이나 프레임들을 활용한 소위 말하는 복합 문화 공간,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제 퍼블릭 프로그램의 이용도를 높이고 일부 상업시설도 들어가서 뭐 청년 창업, 여러 가지 이제 복합 퍼블릭 커머셜 공간을 만드는 거죠. 생태가 섞인 적절히. 그런 것들을 되게 성실하게 정석적으로 다 진행하셨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렇게 3D 모델에서 나오는 디자인 밀도가 앞선 생태적인 전략에 중점을 둔 팀들이랑은 되게 다르죠. 물론 사이트가 앞선 팀들보다 작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항상 이런 생태적인 주제를 다룰 때 있어서 중요한 거는 플래닝, 전략과 디자인, 설계의 밸런스. 그래서 이 팀은 설계적으로 아주 밀도 있게 진행을 했고, 그에 반해서 전략은 브라운필드에 대한 대응으로서 되게 전형적인 전략이어서 조금 참신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정석대로 되게 잘 하셨어요. 완성도 있게. 되게. 그래서 이미지들이 다 훨씬 되게 구체적으로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상은 영주댐. 영주댐을 제거하고 이제 낙동강의 생태적인 복원을 다룬 건데요. 제가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동상 이상의 작품들을 다 완성도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성실하게 하셨고, 각 팀마다의 좀 장단점이 있지만 다 주제도 좋고 완성도 있게 잘 하신 것 같은데, 주제랑 대상지가 얼마나 이 공모의 취지에 잘 적합하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큰 스케일의 기후변화, 뭐 수질, 생태보건, 이런 여러 가지를 다룬 점에서 대상 작품이 그 주제와의 적합성에서 가장 훌륭해서 아마도 또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영상을 보시면 꽤 구체적으로 미디어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비용 편의에 관한 이 가치 판단에 대한 것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댐을 없애도 좋은지 아닌지, 여기 사이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또 디자인을 막 금상팀처럼 한 건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핵심적인 코어 부분에 대한 디자인들은 이렇게 뭐 영상이나 이런 거 보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조금 제가 처음에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게 앞서 예를 들면 생태 복원에 초점을 맞추신 팀들은 원래 안 좋은 사이트를 더 좋게 만들겠다에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 접근이기 때문에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납득을 하고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존에 있는 굉장히 큰 인프라스트럭처를 없앤다 라고 하면 이걸 왜 없애지? 없애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없애도 괜찮은지, 없앴을 때 장단점이 뭔지가 되게 명확하게 처음에 알기 쉽게 제시가 돼야 돼요. 예를 들면 이제 다목적댐 같은 경우는 그 홍수를 컨트롤하는 방제 역할을 하고, 지역에 농업 생활 용수로 제공을 하는 역할을 하고, 뭐 수력 발전기를 돌린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복합적으로 담은 게 다목적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댐 없앤다는 거는 그 원래 댐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 지역에서 없앤다는 게 되는 건데,
제시를 안 한 건 아니고 저도 자세히 찾아보니까 내용이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어느 누구도 일말의 의심도 하지 못하게 딱 완전히 바꾸 시작을 해요. 댐을 없애는 게 더 좋구나. 이 판단이 설득력이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내용과 설계 완성도의 문제니까. 그래서 이제 댐에서 나오는 그 폐기물들을 예를 들면 이제 골재의 종류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를 하고 그 다르게 분류를 한 것들을 사이트에 재활용하는 방법들. 자원순환이죠, 일종의. 그래서 이제 특히 이런 댐을 이해할 때 이 물의 흐름에 따라서 퇴적과 침식 구간을 이용을 하고 퇴적과 침식 구간에 따라서 차별적인 전략을 예를 들면 이렇게 침식이 우려되는데 그 댐의 폐기물을 바탕으로 콘크리트 제반 같은 거를 더 미학적으로 쌓아뒀죠. 새로운 생태적인 공간이자 퍼블릭 스페이스로 치환을 하고 생태보건과 이 댐에 대한 역사적인 유산과 이 공간의 이용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하나로 만든 이러한 전략들을 잘 하셔서 댐을 없애고 새로운 생태 환경을 조성한다는 거에 대한 되게 유기적인 제안을 하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주제의 적합성, 전략의 완성도, 체계, 몇몇 샷에서 보여주는 구체적인 공간 디자인 이런 것들이 다 완성도가 높았던 설계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큰 스케일을 다룰 때 레이어링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터디를 하시고 디벨롭을 하셔서 이 구체적인 전략들이 마스터 플랜에다 더 적극적으로 잘 보여졌으면은 훨씬 더 훌륭한 설계가 됐을 것 같다. 뭐 이런 정도? 그래서 크리틱 안 한다고 한 것 같지만 약간 크리틱 비슷하게 한 것 같긴 한데 좋은 작품들이 더 좋게 발전을 하면 좋으니까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상을 찍으려고 더 자세히 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열심히 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고 또 저도 잘 모르는 새로운 재밌는 내용들도 알 수 있게 되어서 나쁘지 않으면 이런 영상을 꾸준히 찍어도 될 것 같고요. 건축 쪽은 원래 예전에 이런 게 있었나? 뭐 건축대전? 혹은 뭐 정림이나 공간에서 하는 이런 큰 공모전들에 학생들이 많이 참여했던 것 같은데 건축 쪽 내용도 제가 약간 문외한이긴 하지만 그 적용하는 사람 측면에서 한번 그런 쪽도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적용대전에 대한 매우 주관적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